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에너지 지형, 그리고 특히 전기차 산업의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인데요.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미국 정부가 리튬 채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지분까지 확보한다니까 이게 좀 눈길이 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 배터리에서 리튬이 정말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리튬 확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네바다에서 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 테커패스라고 하죠. 여기에 직접 투자자로 나선 겁니다. 그 배경이랑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GM, 제너럴 모터스하고의 관계도 얽혀 있어서 더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보통 정부 지원하면 뭐 대출이나 보조금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번엔 아예 지분을 갖는다. 이건 뭔가 단순한 돈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투자 결정 내용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이냐, 왜 이 시점이냐, 그리고 이게 미국의 더 큰 산업 전략, 또 뭐 글로벌 공급망 이런 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그럼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미국 에너지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법인 그리고 그 테커패스 광산 합작 회사 있잖아요. 여기에 각각 5%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 소식 나오자마자 리튬 아메리카스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뭐 32%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반응만 봐도 이게 얼마나 큰 뉴스인지 알 수 있죠. 이 지분은 이제 무상 워런트라고 영어로는 no cost warrant 뭐 이런 형태로 받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거의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잘 되고 회사 가치가 막 오르면 정부도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 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같이 이익을 나누는, 뭐랄까, 파트너가 되는 거네요. 이건 확실히 그냥 대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이게 왜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대출은 그냥 원금 이자 받으면 관계가 끝나잖아요. 근데 지분 투자는 달라요. 이 회사가 잘 되는 거에 정부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유사시에는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이번이 완전 처음은 아니에요. 최근에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이나 히토류 만드는 MP 머티리얼스 같은 것들 이런 국가 안보에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핵심 산업 기업들한테 투자하거나 뭐 대규모 지원 약속하고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산업이나 기술에 정부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렇군요. 국가 안보랑 연결된 핵심 산업 공급망을 미국 안에다 만들겠다. 뭐 이런 큰 그림의 일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원래 이 지분 확보 얘기는 그 3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대출, 그거 조건 다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협상 과정이 이번 결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리튬 아메리카스는 에너지부로부터 이 엄청난 규모의 조건부 대출 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고 첫 자금을 받으려고 세부 조건을 막 논의하는데 그때 정부 쪽에서 지분 참여를 요구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리튬 아메리카스 쪽에서는 이제 대출 실행 대가로 보통주 5%에서 10% 정도 되는 무상 워런트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에너지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본사 그리고 테커패스 합작회사 각각 지분 5%씩 확보하는 걸로 조율이 된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더 센 요구를 했다는 거네요. 그 배경에는 역시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요 플레이어 GM, 제너럴 모터스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GM 얘기를 빼놓고는 이 스토리가 완성이 안 돼요. GM은 이미 작년에 6억 2,5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죠. 이걸 투자해서 테커패스 광산 프로젝트 지분을 38%나 확보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분 투자만 한 게 아니고요. 계약 내용을 보면 GM이 프로젝트 1단계에서 나오는 리튬은 전부 다, 그리고 2단계에서 나오는 물량의 상당 부분도 앞으로 20년간
독점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와, 20년 독점 구매권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초기 생산 물량은 GM이 그냥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야, GM 입장에서는 전기차 만들려면 리튬 꼭 필요한데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진짜 중요한 계약이었겠네요. 그런데 듣기로는 처음 정부 대출 협상할 때 에너지부가 GM한테 좀 더 확실한 약속을 요구했다면서요? 뭐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든 약속한 물량 무조건 사가라 이런 구매 보증 같은 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협상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아무래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대출이니까 프로젝트의 재정적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GM한테 테이크 오 페이 방식이라고 하죠. 생산된 리튬을 시장 상황 보지 말고 무조건 인수해라. 만약에 인수 못하면 그만큼 돈을 내라. 이런 식의 강력한 보증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GM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었겠죠. 뭐 나중에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위험까지 다 떠안아야 하니까요. 결국 GM이 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GM한테서 확실한 구매 보증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플랜 B를 돌린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주주로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도 높이고 우리 몫의 리튬 확보에 대한 통제력도 좀 강화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 거군요. 정확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GM의 그 보증 거부가 결국에는 정부가 더 깊이 개입하는, 그러니까 직접 지분을 참여하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죠.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 하나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부가 핵심 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시장 논리만 따르지 않고 직접 플레이어로 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정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이 테커패스 프로젝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도대체 이 프로젝트 잠재력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건가요? 서반구,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큰 리튬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리튬 생산 능력은요, 정말 미미한 수준이에요. 엘보말이라는 회사가 네바다주의 실버피크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양이 연간 5,000미터 톤도 안 돼요. 5,000톤 미만이요? 와, 그 정도로는 사실 뭐 자급자족은 택도 없겠네요. 그런데 테커패스는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 건가요? 테커패스는 1단계만 완공돼서 본격적으로 돌아가도 연간 4만 미터 톤의 배터리급, 그러니까 고순도 탄산 리튬 생산이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전체 생산량의 8배에 달하는 양이죠. 8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튬량을 생각해보면 최대 8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단계까지 다 지어지면 생산량은 연간 8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와, 연간 4만 톤, 나중엔 8만 톤까지요. 현재 5,000톤도 안 되는데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80만 대 분량이면 미국 전기차 시장 판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규모인데요. 이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뭐 정치 성향 관계없이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다 지지를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생산을 자국 내에서 늘리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의 초당적인 국가 과제가 된 거죠. 특히 리튬은 뭐 하얀 석유라고까지 불리잖아요. 미래 산업의 쌀 같은 건데 이 중요한 자원의 공급망을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건 에너지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생긴 겁니다. 특정 국가라면 역시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현재 전 세계 리튬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중국이 리튬 원광 자체 생산량만 보면 세계 3위 정도예요. 호주랑 칠레 다음이죠. 연간 생산량이 한 4만 톤 이상 되니까 테커패스 1단계 생산량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진짜 힘은 이 원광 생산이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단계, 정제 및 가공 분야에서 나옵니다. 정제와 가공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광산에서 캐낸 리튬 원광은 그대로 배터리에 쓸 수가 없어요. 불순물 제거하고 아주 순도 높게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형태로 가공해야 비로소 배터리 소재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제, 가공 능력에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그냥 압도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전 세계에서 캐낸 리튬 원료의 한 70%에서 많게는 거의 80% 가까이가 결국 중국으로 가서 배터리급 소재로 가공된다고 보시면 돼요. 70, 80%요? 와, 이건 거의 뭐 독점적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 칠레 같은 데서 리튬 원광 아무리 많이 캐도 최종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만들려면 상당수가 중국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네요. 이게 바로 그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이 가공 능력을 무기처럼 사용한다면 전 세계 전기차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예전에 희토류 수출 통제했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런 전략 자원을 가지고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번에 리튬 아메리카스하고 테커패스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건 단순히 미국 내 리튬 생산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는 아주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리튬 채굴부터 정제, 가공, 그리고 최종 배터리 생산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자국 내 공급망, 이른바 마인 투 배터리 생태계를 만들어서 중국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하는 거죠. 와, 단순히 경제 논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 안보 차원의 전력적인 베팅이군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핵심 자원의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 이걸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장이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 같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 혹은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요. 물론 그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게 전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죠. 어떤 기업을 골라서 지원할 거냐, 그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 또 정부 지원받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불공정하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이 지적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정부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잘 안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납세자들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리튬 가격 변동성이라든가 기술 변화 같은 시장 위험에 정부가 직접 노출되는 셈이니까요. 그렇네요.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군요. 성공하면 큰 이득이지만 실패했을 때 책임 문제도 따라오는 양날의 검이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런 비판이나 위험 부담을 알면서도 직접 투자에 나선 건 그만큼 리튬 확보하고 공급망을 우리 스스로 갖추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중국의 그 압도적인 지배력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하면 그냥 전통적인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인식이 작용한 거죠. 근데 이게 단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유럽연합, EU 같은 다른 주요국들도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비슷한 정책적 고민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미국 정부의 리튬 아메리카스 투자는 그냥 한 건의 투자 뉴스가 아니라 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정학적 경제,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의 부활, 이런 더 큰 흐름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좀 요약하자면 미국 에너지부의 리튬 아메리카스랑 테커패스 광산 프로젝트 지분 투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성공의 동반자가 되어서 핵심 프로젝트를 밀어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고요. 둘째는 GM과의 그 복잡한 협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그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채굴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자국 내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이건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그리고 국가 안보가 다 복합적으로 얽힌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면서 국가적인 어젠다를 추진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테커패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정말 미국의 리튬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둘러싼 전 세계적인 리튬 확보 경쟁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타게 될 전기차 가격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 에너지 전환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리튬 설해처럼 정부가 핵심 자원이나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서 민간 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이런 방식이요. 앞으로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차세대 반도체나 인공지능, 바이오, 아니면 또 다른 희귀 광물 같은 영역에서도 더 일본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가 직접 뛰는 산업 정책의 강화가 미래의 글로벌 경제 질서와 국가 간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